25년 2월 17일 월요일 모닝 데일리입니다. 먼저 주가지수 보실게요. 코스피 0.3%, 코스닥이 많이 올랐죠. 0.94% 올랐습니다. 아시아장이 다 오른 거냐? 그건 아니죠. 니케이 0.8% 빠지고 상해조 0.43%, 홍콩항생 4% 올랐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시장, 아시아 시장 관세를 일단 당장 안 하니까 조금 4월달 하는 거를 검토해본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이렇게 나오니까 일단 상승을 하고 보는 주식시장인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좀 다르게 생각해보면 이게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실제로 그 얘기를 또 금요일 저녁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금요일 저녁에 또 했습니다. 결국 4월 2일 관세 부과가 예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보이고요. 근데 중국 시장 대단하죠? 쭉 오릅니다. 쭉 오르는 모습. 항상 중국 상해조합도 이제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이제 좀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결국 중국에서는 AI 테마가 계속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이고요. 엔화 강세죠. 엔화 강세 속에서는 일본 주식이 좀 강하기가 좀 어렵죠. 내수 쪽을 강해져야 되는 건데, 일본 주식이 세진 게 이제 엔화 약세를 기반으로 해서 수출입 기업들, 상사들 이런 쪽에서의 가격이 잘 나왔으니까 실적이 좋아서 그게 이제 주식시장 강세 이런 걸로 좀 돌아왔었는데, 엔화가 강세가 되면 이제 주식시장은 좀 이제 동력을 조금 잃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세 4월 2일로 예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소매 판매가 급락을 했어요. 그런 걸로 인해서 미국장 변동성이 많이 줄었죠. 나스닥 소폭 오르긴 했습니다. 나스닥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하지만 전반적인 추세로 봤을 때 크게 막 오르는 그런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쉬어가는 모습 쭉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결국 이제 좀 동력이 부족해지는 것 같아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원자재 한번 보시겠습니다. 원자재. 일단은 우크라이나 협상이 진짜 이제 좀 뭔가 좀 하려고 하는 모습 좀 보이는 것 같아요. 푸틴하고 연락도 하고요. 물론 우크라이나 당사자가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 사실 우크라이나야 미국이 무기 안 대주면 싸울 힘이 없으니까 푸틴하고 트럼프하고 뭔가 좀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유가 0.8% 정도 빠졌습니다. 다른 내용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유가는 결국 트럼프의 인플레이션 조절 수단이에요. 주요한 이번에 인플레이션 조절 수단은 금리가 아니고 유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는 아마 유가를 계속 낮추려고 시도를 할 것이고요. 그러한 노력이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쭉 꾸준히 내려오는 흐름이었습니다. 지금 70불 여기를 다시 한번 또 트라이 하고 있는 과정인데 뚫고 내려가게 될지 요거 내려가는 거 이제 사우디가 좀 협점을 해주면 오펙이 증산을 해주면 이제 좀 다른 모습이 나오겠죠. 네,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TTF 천연가스 가격, 유럽에서 거래되는 천연가스 가격은 하락세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쭉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왔던 게 독일의 그 저장고 문제, 저장량 문제가 있었는데 러시아가 값싼 가스를 다시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내려올 수밖에 없겠죠. 그 저장량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요. 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금 2,900불 정도로 마감을 했는데요. 3,000불 가까이 갔었죠. 2,950불까지 갔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조정을 받는 흐름입니다. 이 금에 대한 얘기는 제가 백문이 불여 1차트에서 한번 이번에 최근에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거 한번 내용 봐주시면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BDI 가격 다시 또 조금 올랐는데요. 이 BDI 가격 쭉 내려와서 여기서 기고 있는 모습, 여기서 과연 이쪽으로 이렇게 반등을 해줄 수 있을런지를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꺾게 되면 이제 다시 교역량 하락의 모습이 나타날 거고, 그 모습은 트럼프 1기 때도 나타났었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 환율 한번 보시겠습니다. 환율을 보시죠. 뭐 환율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은, 예, 누가 뭐라 해도 달러화입니다. 달러화가 좀 빠르게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달러 인덱스 기준 107포인트. 어떤 측정 시점하고 측정 기간에 따라서 어떤 지수를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나타나긴 하는데, 현재 지금 107포인트 수준입니다. 0.3포인트 빠졌고요. 추세 자체는 다 비슷하니까요. 추세는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108포인트에서 있었고요. 이렇게 쭉 내려오고, 요 전에 한 110포인트 잠깐 갔다가 또 이렇게 쭉 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그리고 트럼프 취임 전에 좀 내려왔던 달러가 다시 쭉 올라와서 트럼프 취임 부근에 108포인트였는데 이게 다시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쭉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영국 트럼프 행정부가 하는 정책은 달러가 약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모습을 1기 때도 그대로 나타났고요. 지금 이번 2기 때도 동일하게 1기하고 비슷한 정책을 일단 기조로 가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달러는 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원달러 환율 다시 1440원 부근까지, 원래 1450원 왔다 갔다, 그 전에 뭐 1460원, 70원 이렇게 있으면서 원달러 환율이 뭐 올라가네 마네 마네면서 뭐 외환 위기 뭐 이런 얘기들, 우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한국은 이제 그 부담은 좀 덜었죠. 1440원 부근으로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이제 이번 주에 있을 금융통화위원회, 금통위에서 인하를 하는데 좀 부담을 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개인적으로 인하할 것으로 봐요, 저는. 또 이렇게 되면서 엔화가 이제 다시 절상 기조로 가죠. 엔화는 저는 장기적으로 절상으로 쭉 갈 거라고 봅니다. 이제 그동안 160엔까지 갔었던 쭉 약했던 것이 더 이상 아베노믹스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쭉 내려오게 될 가능성이 크다. 왜냐면 일본 지금 물가가 오르잖아요. 물가 오르는 국면에선 이렇게 달러를 굳이 이렇게 약하게 엔화 약세로 보내기도 어렵고,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엔화가 혼자 약세를 가면서 교육 효과를 좋게 가져간다?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이라고 봅니다. 트럼프 우습게 알아도 유분수지. 그건 안 됩니다. 유로화도 역시, 예, 달러화 대비 강세 보이고 있죠. 이런 흐름은 뭐 주요 메이저 기축 통화들하고 달러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나타날 수밖에 없는 흐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 97,000달러 수준으로 좀 다시 회복을 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쭉 봤을 때 10만 불 이쪽 와 있던 거에 비하면 쭉 내려서 좀 기어가는 모습, 변동성 크게 죽은 모습이에요. 다음 에너지 어느 쪽으로 쏟을지 에너지가 응축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은 위험자산의 프락시다 라고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채권시장 보실게요. 금리 쪽 보시겠습니다. 네, 국고 3년 1.8bp, 국고 10년 2.6bp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목요일 밤이었죠. 미국채 10년 금리 거의 한 8bp 빠지면서 큰 폭의 하락을 보였었는데, 쫙 큰 폭 하락 보였었죠. PPI가 좀 희망적으로, 통화정책상으로 봤을 때 희망적으로 보이면서 쫙 빠졌는데, 그 부분을 반영을 별로 안 했어요. 2.6bp, 1.8bp 역시 점잖은 선비의 나라 금리답죠. 예, 변동성이 죽어 있습니다. 같은 비슷한 시간에 열리는 이제 호주채는 이제 5.3bp로 그래도 어느 정도 반영을 해주는 모습인데, 우리나라 시장 별로 반응을 안 해요. 예, 보시면 우리나라 시장 상당히 박스권에 지금 갇혀있는 모습이고요. 이거는 이제 이번 주에 있을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좀 달려있기 때문에 그거 결과 나오고 나서 방향성을 잡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채, 일본채죠. 일본 국채 쭉 올라가는 모습. 이날도 0.7bp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채 금리 큰 폭으로 빠졌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국채 쫙 올라가는 모습, 네, 당당합니다. 일본은 지금 다른 세상이에요. 금융시장이 아예 다른 세상입니다.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런 거에 맞춰서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채권 금리도 올라가야죠. 하여튼 이런 다른 세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 미국채 금리가 크게 그 전전날에 크게 빠졌었기 때문에 이제 그 반등하는 흐름을 장중에는 처음에는 보였었죠. 그 사이에 독일 국채 금리 이렇게 좀 소폭 올라오는 모습 보였고요. 또 지금 유로존 GDP가 소폭 그나마 뭐 0.1%포인트긴 하지만 QOQ 기준 소폭 개선되는 흐름 보였기 때문에 조금 올라왔는데 미국 채금리 5.4bp 전에 8bp에서 다시 한번 5.4bp로 크게 빠지면서 미국채 10년물 약간 어떤 좀 현재 시장에서 약간 전환점 뭐 중심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4.5%를 다시 또 하회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제 여기서 그동안 쭉 통화정책 지연 기대, 지연 우려 등으로 좀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좀 올라오는 모습 보였는데요. 이게 지금 다시 좀 되돌려지는 흐름인지 그렇습니다. 소매 판매가 안 좋은 게 가장 큰 요인이었죠. 다음으로 경기 지표 보시겠습니다. 경기 지표 유로존 4Q GDP QOQ 한 실질적 0.1% 나오면서 예상치를 조금 소폭 상회했습니다만 뭐 이전에 0.4% 대비해서는 좀 GDP 안 좋은 모습이죠. 좀만 더 안 좋아지면 이제 마이너스 역성장 가는 겁니다. QQ로 과연 그렇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독일 경기 지표 나오는 거 보면 역성장 가능성이 없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좀 히트였어요. 미국 소매 판매. 미국은 소비의 나라, 서비스업의 나라, 그리고 또 소비의 나라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생산하는 쪽에서는 서비스업, 이제 그리고 미국 GDP에서 가장 큰 부분 차지하는 거는 이제 소비인데 이 소비를 단적으로 좀 어느 정도 좀 뜯어볼 수 있는 무게 이게 미국 소매 판매죠. 미국 소매 판매 지표는 일단 헤드라인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빠진 이제 근원 소매 판매 그리고 이제 GDP 산출에 들어가는 영역들을 가지고 다시 보면 컨트롤 그룹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먼저 헤드라인 수치 보시면 0.9% 하락했습니다. 0.9%. 이전에 0.7%, 12월에 0.7%였는데 0.4%에서 수정됐어요. 그러면은 더 많이 오른 거에서 더 많이 빠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충격이 커요. 심지어 예상치 0.1%포인트, 1%로 이제 컨센서스 잡혀 있었는데, 많이 빠졌네요. 많이 빠졌고요. 사실 이 빠진 이유를 항목을 보시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쪽에서 가장 많이 빠졌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이 파트가 하나가 많이 빠졌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판매가 크게 줄었습니다. 이 소매 판매 항목 중에 보시면 이제 서비스업은 찾기가 좀 어려워요. 푸드 서비스, 그러니까 뭐 외식업 이런 거는 좀 있는데 그 외의 서비스는 여기에 집계하지 않습니다. 이제 상품, 상품으로 이제 하는데 거기서 이제 가장 큰 게 자동차하고 온라인 판매인데 자동차가 빠졌다, 많이 빠졌다. 그럼 자동차 빠지면 자동차 부분이 빠지면 나머지 소매 판매는 괜찮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부분을 제외한 소매 판매는 0.4%포인트, 이것도 0.7, 이것도 수정해서 올린 수치죠. 여기에서 심지어 예상치는 플러스 0.3%였는데 이것도 마이너스 0.4를 찍었습니다. 크게 안 좋았죠. 온라인 쪽에서 많이 안 좋았다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하지만 가장 큰 거는 온라인이었다. 이렇게 되면서 소매판의 YY가 이제 4.4에서 4.5로 좀 하락해 가는 추세를 보실 수 있습니다. 컨트롤 그룹, GDP 산출에 쓰이는 부분도 많이 줄었어요. 0.8%포인트, 0.8%. 이것도 자동차 빠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게 크게 줄었습니다. 이전치가 0.8%고요. 거의 뭐 이전하고 대비하면은 1.6% 하락이 된 건가요? 많이 빠졌네요.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1월 CPI가 있었어요. CPI. 1월 CPI가 있었는데 그 1월 CPI는 올랐단 말이죠. 결국
가격이 올랐는데 이렇게 판매액 자체가 줄었다는 건 그만큼 판매량이 줄었다는 거죠. 판매량이 생각보다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결국 이거는 뭔가 좀 다른 요인이 있을 수 있는 건가? 노이즈가 꼈을 수도 있고요. 미국 산불도 있었고, 한파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었는데, 이런 노이즈가 꼈던 부분인가? 라는 생각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이벤트 및 포커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일단 이벤트는 경기 지표 일본이 오전에 4분기 GDP 나옵니다. QOQ 기준, 전분기 대비 기준으로 0.3% 예상되고 있어요. 숫자 나쁘지 않습니다. 좋아요. 나쁘지 않고 일본은 계속 그래도 경기가 괜찮은 모습을 좀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의 경기 지표는 좀 일단 좀 쉬는 타이밍이고요. 연준 이사들 나와서 말씀해 주시죠. 필라델피아 하크 연준 총재, 보우만 연준 이사, 월러 연준 이사 이렇게 있는데 보우먼 이사는 대표적인 매파고요. 가장 매파적인 사람이시죠. 그리고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 이분은 원래 약간 매파였는데 최근 흐름이 좀 지르기파로 많이 바뀌셨어요. 좀 다른 모습인데 연준 내에서 좀 어느 정도 영향력 있으신 분이죠, 월러 이사는. 그래서 이분의 얘기는 좀 그래도 좀 들어볼만 하다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요새 CPI라든가 고용, 소매 판매 이런 지표들이 한번 쭉 나왔는데요. 그 뒤에 나오는 얘기들은 일단 파월 의장이 지난주에 의회 증언을 일단 끝내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벗어나는 얘기는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그거 나오고 나서 경기 지표도 나오고 나서 하는 첫 번째 이제 또 이 얘기이기 때문에 한번 좀 지켜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내일 미국은 휴장입니다. 자, 오늘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 포커스 가장 좀 중요한 거는 관세를 4월 2일로 부과한다고 예정을 했죠. 그거가 나오면서 그러면 관세를 당장 안 물린다. 상호 관세 바로 하는 거 아니다 라는 쪽에 그거를 되돌릴까? 라는 점이죠. 이거 되돌리면 좀 이상하죠. 이제 조선모사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예상을 전혀 안 했다면 그게 더 이상하다 라는 생각이어서 설마 이것 때문에 많이 밀릴까라는 생각은 좀 이상하다 라는 생각일 것 같고요. 지표들이 좀 혼조로 나왔어요. 물가 ISM 지수는 경기 확장 국면을 시사했고, 소비 지표는 경기 위축 국면을 시사했습니다. 고용은 좀 혼조돼 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실업률은 좋게 나오고, 그렇다고 비노 고용자 수는 늘었느냐? 그거는 줄었고요. 또 구인 건수 이런 것들도 나빠는 거였고, 그래서 되게 혼조되어 있는 상황이다. 제가 이렇게 경기 지표를 한번 쭉 훑은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다음 경기 지표까지 텀이 상당히 깁니다, 이제. 주요 나올 게. 이제 이번 주 나올 미국 경기 지표들이 이제 부동산 관련된 지표들, 이런 것들 나오고, 다음 주에 이제 PC나 이런 GDP 관련된 지표들 나오는데, 그때까지 이제 그냥 나와야 할 지표들은 중요한 것들은 일단 어느 정도 짚었다라는 생각이 돼요. 그러면 이제 정말로 공은 지표에서 다른 모멘텀 쪽으로 넘어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럼 그 흐름 속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관세, 이런 것들, 트럼프의 정책, 이런 부분들인데, 트럼프의 정책이 과연 정말로 경기를 개선시키는 정책들인가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은 그거 말고도 이제 유동성, 이런 부분들이 또 주요한 요인이 되겠네요. 그렇게 되면서 점차 미국 시장의 동력이 좀 약화돼 가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모멘텀이 이제 상승 엔진이 조금씩 약화되고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나마 좀 나스닥 이런 쪽은 좀 그나마 버티긴 하겠는데, 글쎄요. 저는 위험 자산이 좀 너무 과열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반면에 이제 미국 채권 시장 4.5 이상으로 쭉쭉 금리 올라갔던 채권 시장은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자라를 보고 좀 놀란 가슴이었던 것이 좀 최근에 좀 살짝 인플레이션 조금 반등하면서 이게 좀 놀랬다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래서 좀 우려를 좀 많이 빨리 반영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쪽이 보는 것이 좀 더 이제 어떤 머글룸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투자했을 때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 룸이 좀 남아있는 쪽은 오히려 이쪽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또 같은 측면에서, 같은 맥락에서 눈을 좀 돌려서 우리나라 국장, 그리고 좀 요새 핫하긴 하죠. 이미 핫해버렸나? 중국장, 그리고 유럽 시장, 이런 쪽을 좀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좀 드네요.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고요. 마켓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